여러분들 오늘은 명훈이와 함께하는 차트 분석 시간. 네. 명훈이가 요즘에 타점이 또 나쁘지가 않거든요. 오늘 때마침 괜찮은 타점이 나와서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네, 사실 그것보다 더 이유가 하나 더 있지. 맞아요. 촬영하는 날짜가 여러분들 3월 8일 여기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8일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화요일날 올라가냐? 화요일날 우리 또 자니 PD가 네. 어디로 갔지? 놀러 가버렸죠. 여자친구랑 놀러 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우리 자니 PD가 여자친구랑 놀러 간 바람에 뭐 기념일이라고 하니까요. 네, 보내줬는데 자니 PD 때문에 시황 영상을 못 올렸다. 아쉬우신 분들은 시황 못 봤으니까 또 자니 PD에게 한마디 그냥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한 내용, 그래도 뭐 또 공부할 만한 내용을 우리 항상 또 가져오니까 네. 어떤 관점으로 또 종목들을 봤고 또 어떤 타점으로 매매를 했는지 보면서 이런저런 또 피드백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훈이가 요즘에 확실히 종목 선정이 많이 또 좋아진 게 느껴지고 있고 왜냐면은 레고캠에서도 매매를 많이 했잖아. 네, 맞아요. 내가 놀라운 거는 오늘 타점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레고캠 타점인데 네. 자, 놀라운 거는 오늘 오전에 하락했었잖아. 네네. 여기에서 이제 3번에 걸쳐서 비중을 조금 넣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빠르게 안 팔고 장 막판까지 끝까지 좀 버텨서 지금 좀 갖고 있나? 아니요,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았고 그래서 좀 8만원까지 버티지 못한 건 조금 아쉬웠지만 그죠. 그 전에 딱 다 팔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또 단기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 비중을 좀 많이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반나절 이상 버티는 게 좀 쉽진 않거든. 이때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했고 어떤 생각으로 버텼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종목 선정이 괜찮기는 한데 이때 보시면 3월 6일에도 살짝 매매를 했거든요, 사실. 이때는 살짝 선정한 거 같네? 상한가를 갈 것 같아서 했는데 요즘에 괜히 이런 쓸데없는 잔손절이 되게 많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매매 복귀를 해봤는데 확실히 저런 뭐 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아니면 돌파라든지 아무리 소액으로 해도 가랑비에 옷이 많이 젖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눌림목을 차라리 비중을 늘려서 매매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오늘 괜찮은 타점이 나온 것 같아서. 저 타점이 사실상 딱 그 타점이잖아. 네, 맞아요. 어떤 타점? 오일선? 여러분들 오일선 매매 거의 뭐 눌림목의 국민 매매법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제 오일선 매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타점이 결국에는 여기 일봉에서 보시면 어제의 저점 부근이자 여기 5일선 타고 올라오는 이런 가격대 근처에서 전저점 부근에서 이때 매매를 하는 건데 요거를 그냥 전저점 빠졌으니까 그냥 덥석 사야지 또 이게 아니잖아. 네, 종목 선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레고캠 바이오는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추가 매수를 3번이나 할 정도로 이것도 사실 불타기였잖아. 맞아요. 원래 물타기는 쉬워요. 여러분들 아시죠? 물리면은 평단가 낮추기 위해서 손 잘 나가. 근데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데 계속 더 갈 것 같아서 불타기를 2번 연속한다? 그거는 좀 쉽지 않거든. 불타기를 할 수 있었던 근거. 일봉을 크게 보면은 신고가였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거의 역대 최고로 많이 터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9천억이 넘게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네, 이거는 쉽게 죽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호가창을 봤는데도 7만 5천 원 부근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고 추가 매수를 오히려 했고 살짝 흔들렸을 때 이때는 그럼 안 털렸네 그래도? 이때 그래도 미리 사놓은 게 있어서 평단가 부근이었거든요. 마이너스 1%도 안 됐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우리 또 5일선 매매를 하더라도 타점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사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게 매매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계획된 사람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저 하락은. 왜냐면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장이 엔비디아가 굉장히 급등한 날이었어요. 그런 900달러를 돌파를 했고 오늘 시작하자마자 반도체가 막 다 갭떠서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을 산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제 매매한다고 봤을 때는 그냥 올라가는 반도체 따라가기 바쁘거든. 맞아요. 근데 우리는 반도체 그래 갭 떴으니까 잘 가라. 우리는 다음 순환매를 노린다. 진짜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네, 그래서 바이오에서 저점을 노리고 사실상 우리 예상대로 잘 돼서 오후장에 바이오들이 다 올랐잖아. 네. 그래서 바이오에서 수익이
수익이 오히려 낮고 그런 계획된 우리가 이거를 어제 이미 종가 때부터 고민을 했던 내용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도 항상 눌림목이나 어떤 종목을 공략할 때 눌림목 같은 경우에 특히 미리 계획된 시나리오 매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돌파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주도주가 어디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 사실 뭐 후보를 몇 개 정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예단할 수는 없거든. 맞아요. 근데 눌림목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매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을 매매했지? 오늘은 CIS. CIS. 네. 요즘에 전고체 폼이 또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왔었는데 타점 한번 볼게요. 네. 오, 야, 매도 뭐야? 매도를 여기 네. 윗꼬리에서 네. 타점은 그래도 살짝 올라왔을 때 여기 종고 돌파하기 전에 샀고 이것도 약간 종고 돌파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산 건가? 네, 요즘에 전고체가 되게 핫하잖아요. 어제부터 해서 뭐 삼성 SDI도 그렇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그렇고 되게 많이 오르는데 이 종목은 며칠 전에 상승을 한 이후에 계속 횡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가지고 보고 있는데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저때. 네, 그래서 같이 따라서 매수를 동참을 했죠. 그래도 하락할 때만 사는 것도 아니고 아직 먹을 구간이 남았다 생각하면은 오를 때도 또 사는. 네, 오히려 다시 떨어졌으면은 추가로 더 샀을 것 같은데 오를 때 사가지고 한 번밖에 못 샀던 것 같아요. 이제는 사는 순간부터 이제 디테일이 많이 좀 살아난 느낌. ABL도 매매를 네.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은 3월 7일은 손절 한번 했고 손절도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손절도 이런 식으로 했고 오늘 다시 복수전 8일날 사서 오를 때 물론 끝까지 먹진 못했지만 그래도 네. 어제 손절한 거 정도는 조금 복구가 됐겠네. 네,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어제는 좀 공격적인 3일선 느낌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5일선을 노리는 그런 느낌? 그치. 네. 어제 타점으로 보면은 여기지 여기 네. 살짝 기준가 정도. 네. 그러니까 한마디 장대 양봉의 종가 부근에서 놀고 있을 때 샀다가 네. 조정 나오니까 좀 빠르게 손절을 치고 차라리 오늘 여기 오늘의 5일선 라인이자 어제의 종가나 저점 부근에서 접근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양음양의 패턴을 노리면서 정석적인 어떻게 보면 차트의 패턴이죠. 근데 이것도 오늘 호가창을 되게 열심히 본 것 같은데 이것도 기준가 어제 종가 부근에서 계속 지지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매수한 타이밍을 보면은 딱 그쯤이었거든요. 여기서 샀지. 네. 프로그램처럼 장난치는 그런 수급들도 있는데 네. 그런 애들이 마치 막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가격대 오면은 막 갑자기 쓸어 담는 경우가 있어. 기계적으로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 여러분들도 좀 호가창 보다 보면은 그런 느낌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레고캠도 그랬고 뭐 ABL도 그랬고 시총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다 관리하는 듯한 최근에 알테오젠도 계속 그런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맞아요.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너무 자주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나쁘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롱전기 이것도 매매 열심히 했었잖아. 타점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타점을 보면은 우리 또 3월 5일쯤에 오후장에 네. 올라갈 때 종가 매수 느낌으로 사서 다음날 갭 뜨고 팔고 그 다음에 3월 7일날 종가 매수해서 3월 8일날 갭 떠서 상승할 때 팔고 아니 다 갭 뜨기 전에 종가 매수했는데? 근데 그 3월 5일은 배운 걸 토대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배운 걸 토대로 하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3월 7일에 매수한 거는 주덕 형이 산다고 하길래 내가 그래가지고 했었어? 네, 그래가지고 따라 샀죠. 이거는 형이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치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게 우리가 또 방금 ABL 바이오에서도 이런 또 네. 5일선이자 양음양 패턴 두 번째 자리긴 했지. 맞죠. 왜냐면은 이미 여기에서 살짝 3일선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 두 번째 5일선 자리였지. 거래량이 줄어드는 음봉에 전체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이날 시장이 오후장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날 반도체도 건강 후약으로 반도체 마지막에 막 많이 빠졌고 바이오도 조금 지지부진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았어. 네.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별로 빠지지 않고 하루 종일 이 가격대에서 버텼던 거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분봉상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횡보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조금 이렇게 막 질질질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얘는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서 끝났고 그리고 전날 들어온 이런 거래량들도 아직 빠져나간 것들은 많이는 없었고 무엇보다 아직 5일선이 또 살아 있었고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어. 그럼 이런 식의 흐름들은 보통 단기 눌림목에서 많이 나오는 또 패턴이니까
보니까 그래도 시장을 타는 종목이 또 아니잖아. 또 변압기라는 재료가 미국장이 반도체가 하락했다고 같이 빠질 애도 아니고 미국장이 뭐 바이오가 하락했다고 같이 빠질 애도 아니고 그죠. 약간 따로 그냥 노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재료라면은 시장과 별개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나마 얘를 이제 종배 후보 또는 다음날 오전장 후보로 봤었지. 여기에서 명훈이가 또 언제 산 거야? 아, 조용히 또 사서 이것도 수익 실현했는데 네. 근데 이것도 그래도 나름대로 네네. 관점이 괜찮았잖아. 3월 5일날 샀을 때가 네. 요때지 요때. 네, 맞아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 요 차트만 보면은 아 이렇게 높은 데서 어떻게 사? 라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올라가고 나면은 야 여기가 맥점이었네 또 이런다고. 맞아요. 차트가 올라가고 나면은 이게 차트가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가 안 높은 것처럼 보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높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올라가기 전에 이 구간이 매력적인 자리라는 거를 이해하는 데까지는 경험적인 거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고? 근데 이게 기계적으로 학습된 이론이나 기법상의 중요한 가격대 돌파 전에 나오는 패턴들이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냥 요 차트만 보고 너무 높다 이러고 그냥 매매를 못 할 수가 있거든. 명훈이는 여기서 어떻게 매매한 거야? 여기는 분봉을 보시면은 네. 아니, 분봉도 분봉을 있고 보시면 요것도 있잖아요. 자 여기 딱 보면은 아 그쵸. 정고점 돌파하고 이제 딱 여기 주차를 해놓는. 분봉은 여기잖아. 네. 마지막에 종가 물량이 들어오는 알리성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죠. 그치 여기서 좀 빠지다가 그렇죠. 한번 슈팅 나왔다가 저점을 올리면서 그렇죠. 만약에 요 슈팅이 차익 실현이었다면은 얘는 요렇게 빠졌어야 됐다. 그렇죠. 근데 왜 올랐지? 아 역시. 아하 그렇죠. 또 우리 이렇게 항상 세력 형님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아니 요게 차익 실현이면 우리 세력 형님들이 친절하게 추격 매수했던 우리 개미 투자들 왜 살려줄까? 그렇죠. 살려줄 리가 없죠. 자인하거든요. 원래 고점에 샀으면은 끝까지 밀어버리는 게 또 주식이잖아요. 근데 살려주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또 겸사겸사 또 기법상의 또 차트 패턴과도 겹치고 이래서 매매를 했다. 이렇게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명훈이가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줄 만한 것들이 있나? 제가 뭐 딱히 설명할 거는 없는 것 같고 요즘에 반도체가 너무 강하고 코인이 너무 강하고 하다 보니까 형이 자주 얘기했던 포모 증세 그런 게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돌파 매매 같은 거를 좀 급등하는 거를 따라가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아 이때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하면서 주덕의 신법 영상을 한 번씩 돌려보고 있습니다. 내가 한 2년 전에 찍었던 그런 거. 네, 그쵸. 그런 거 어떻게 뭐 저장해 놨어? 아니 그냥 그 유튜브 보면은 있어가지고 보고 있죠. 네. 신법이 그렇구나. 중요하지 않나 하긴 맞아요. 싶어요. 저도 가끔 그게 흔들릴 때 제 영상을 막 찾아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뭐 준비해놨던 이런 명언들 있잖아. 네. 명언들 이런 거 한 번씩 볼 때는 있어. 그런 거 보면서 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매매를 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 또 자니 PD 때문에 시황 영상을 못했는데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쵸. 또 이런 또 차트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차트 분석 영상으로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다시 시황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